유럽연합은 잠재적으로 예산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더욱 미쳐가고 있는데 이제는 1조 8천억 유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10억이 아니라 예산 규모도 1조 8천억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자신들의 분담금이 이렇게 극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완전히 탈퇴한다면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독일이 7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요구는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는 매우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유럽 전역의 선거에서 유럽 회의주의 정당들이 거의 모두 승리하거나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르당 바르델라가 차기 프랑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는 현재 유럽연합이 완전히 구식이라고 말하며 프랑스의 EU 예산 분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을 보세요. EU가 상징하는 것, EU가 설립된 기반,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구식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조르당 바르델라, 즉 차기 프랑스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당선된다면 브뤼셀에 가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아니요, 사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불을 중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27개국이 있으니 오래 걸릴 거예요. 프랑스 정부도 분담금 감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충돌하실 건가요?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아주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겁니다. 프랑스는 가장 큰 아파트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가장 넓은 테라스 중 하나와 가장 많은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프랑스가 앞으로 10년 안에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는 더 이상 유럽에서 자국 이익을 지키지 못합니다. 에너지 문제에서 이미 나타났죠. 원자력 덕분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저렴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를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산에 관한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대형 산업체들이 메가와트 시당 50유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니요. 유럽에서는 기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 동유럽 국가들이 임금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브뤼셀을 처음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프랑스도 메가와트 시당 50유로의 전기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국가 전기요금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이는 유럽 시장을 떠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프랑스는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수출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경제적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판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가정이나 프랑스 기업들, 인공지능에 투자할 스타트업들이 풍부하고 저탄소이며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프랑스를 에너지 천국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셌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산 관련해 우리는 독일, 네덜란드처럼 협상할 것입니다. 독일, 네덜란드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후적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관세에 따라 약 300억 유로를 내고 그중 150억 유로를 돌려받습니다. 프랑스는 전기요금 등에서 비교 우위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기여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 프랑스인들에게 노력을 요구하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유럽연합 예산을 80%나 늘리고 운영 예산도 상당히 늘릴 것이라고.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의 전용기 예산을 50% 늘릴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충격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매일같이 노력을 요구받는 수백만 프랑스인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꼭 필요한 절약을 하고 프랑스인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존중받아야 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럽 무대에서
그리고 오늘날 유럽 국가들의 협력체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해냈던 것처럼 프랑스의 분담금 인하를 협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멍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